네, NBA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NBA 이야기를 가장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NBA 파이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누반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연길 선배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리뷰를 한 유석주입니다. 야, 플레이오프 리뷰 너무 잘하더라. 아, 감사합니다. 나 없어도 되겠더라. 그거 안 됩니다. 연길이 형.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세 분. 예. 그죠? 나만 반가운 거야? 아니, 저는 자,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호국 영령을 위해서 일동묵념. 바로 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할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우리 호국 영령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NBA 파이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을 오랜만에 봐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입들이 다 근질근질해 지금 다. 나 막 미치겠어 막 말하고 싶어서. 저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미친 경기죠. 네. 자, 한 줄 평. 연길이 형 파이널 한 줄 평. 농구는 그냥 최종 스코어가 이기는 자가 승자다. 좋아. 자, 여기자. 첫 번째 리드가 마지막까지의 리드였다. 좋아. 자, 느반도. 항상 인디애나가 질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해왔다. 네. 라고 하겠습니다. 바트 그러나 그러나 또 이겨버렸습니다. 또 이겨버렸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농구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만 그런 격언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임이 있을 수 있나? 사실 오늘 이 인디애나 OKC는 팬들의 관심에서 조금 좀 멀어져 있는 매치업 아니에요? 시장 차이도 두 팀 모두 다 작고 그리고 두 팀의 승차가 18경기, 18경기. 이거 아닙니다. 예. 네. 18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전력 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뭐 4차전, 5차전에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1차전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리즈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야, 어떻게 예상했어요, 여기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사실 위원님과 저랑 응.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리뷰할 때 항상 마지막 경기, 그 다음 경기에 대한 설레발을 조금씩 치거든요. 네. 파이널 예상을 딱 첫 경기 설레발을 쳤는데 저랑 위원님 둘 다 OKC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OKC가 앞서가다가 인디애나가 추격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또 정규리그 MVP 쉐이가 몇 방 터트려준 다음에 OKC가 첫 경기 가져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한 4분의 3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격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쉐이가 넣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넣더라고요. 와, 오늘 경기는 진짜 말도 안 됐습니다. 반도 형. 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전반에 인디애나가 턴오버 개수가 거의 20개에 육박해가지고 얘네가 뉴욕이랑 놀다가 OKC 수비를 만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1차전은 OKC가 쉽게 가져가겠다 했는데 이게 인디애나가 점수 차가 이게 OKC가 계속 벌리려고 하는데 그 10점 차가 계속 안 줄어들고 경기 끝까지 가다가 끝내 따라잡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3부는 농구를 좋아한다면 꼭 다시 보시기를 아니 추천드립니다. 농구 안 좋아해도 끝나기 3분 전부터 보면 1차전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보면? 마지막 한 7초만 보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이 있어요. 이번 두 팀의 파이널이 팀 이름 빼고 모든 게 다 재밌는 경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두 팀이 일단 맞붙었을 때 가장 재미가 많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빠른 페이스, 전환, 뛰는 거리, 시원시원한 농구 이런 포인트에서 강점이나 두 팀이 공유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 차분하게 NBA 파이널 1차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얘기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인디애나가 그 상대 OKC의 수비에 좀 힘들어했잖아요. 유석주 기자 먼저 얘기할래요? 누가 먼저? 순서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만 나와. 그럼 제가 먼저 들어와. 일단 먼저 경기에 대한 요약을 하기 전에 두 팀이 잘하는 것들을 최대한 100% 끌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첫 시작에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팀이 빠른 페이스, 전환, 그리고 스틸을 유도한 농구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전반에는 OKC가 훨씬 그런 장점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디애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농구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 페인트 존 안팎으로 공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장 확률 높은 점을 찾거든요. 득점 포인트를. 근데 오늘은 안쪽으로 공이 투입될 때마다 이 OKC의 손질, 케이션 월라스, 루겐츠 도트, 알렉스 카루소 이런 선수들이 손질을 계속하면서 인디애나가 공을 투입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실책을 득점으로 연결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디애나의 기세가 꺾이는 걸 봤기 때문에 전반만 보면 진짜 OKC의 완벽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반도요. 네, 확실히 OKC가 그 헬프를 통해서 스틸을 많이 해내는데 아니 헬프를 가면은 그러면 이제 더블 팀이랑 비슷하니까 빈 곳으로 패스를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OKC의 최대 장점은 그 헬프를 간 다음에 그 빈 곳에 다시 컨테스트를 하러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수비력이 좋고 또한 그 체력이 좋은 선수들이 로스터에 굉장히 많다는 점이거든요. 항상 빈 공간을 채우니까. 그렇죠. 로스터도 뭐 뉴욕처럼 막 5명만 쓰지는 않고 뉴욕처럼 10명 거의 10인 로테이션 오늘 돌렸거든요. 인디애나도 그렇고 OKC도 그렇고 특히 OKC가 10명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48분 내내 선수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말 공격할 때 패스를 어디로 해야 되지 약간 볼 압박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만큼 그렇게 압박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특히 또 OKC가 주로 투빅 라인업을 챗 홈그랜과 아이제 하텐슈타인을 넣어서 쓰는데 이번에는 선발을 하텐슈타인을 빼고 케이스 월레스를 넣으면서 챗 홈그랜 원빅 라인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스크린을 걸면서 뭔가 인디애나가 복합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다 스위치를 해버리니까 남은 선택지가 이제 1대1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할리버튼은 1대1을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리버튼은 팀원들한테 패스를 뿌려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제일 선호하는 가드이기 때문에 전반전에 약간 뭐 후반전도 그렇지만 특히 전반전에 그런 점에 많이 고정한 것 같습니다. 연기령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그 아까 느반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업을 OKC가 바꿨죠. 예, 채통그램 원빅으로 나왔고 케이스 몰라스를 쓰면서 나왔고 일단은 초반에 그 할리버튼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제이론 윌리엄스 그리고 누겐 돌트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막았어요. 처음에 제이론 윌리엄스가 막다가 도트가 막다가 이러면서 할리버튼은 이날 경기에서 일부러 페인트존 진입을 많이 자제했어요. 일부러 들어가면 공이 뺏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감독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리바운드 줬을 때 공 내리지 마라. 근데 이게 농구 습관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공 내려서 뺏기고 괜히 길게 들어가다 뺏기고 그러면서 턴오버가 되게 많았어요. 턴오버가 9개 나왔고요. 1쿼터에만 아마 오비소핀이 한 3개 했을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대부분이 라이브 볼 턴오버가 아니라 데드볼 턴오버였어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턴오버에 대한 실점이 없었습니다. 1쿼터에 턴오버에 의한 득점이 4대4로 똑같았어요. 턴오버가 많았지만은 이 턴오버가 득점으로 연결된 거는 결국 똑같았다. 그것이 OKC가 반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하나가 됐고요. 턴오버라는 거는 기록이라는 거는 NBA 기록이라는 거는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턴오버가 지금 거의 24개를 했죠. 네, 엄청 차이 나네요. 24개, 6개. 하지만은 득점으로 연결된 걸 보면은 4대 11. 24개 중에 11개만 득점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OKC가 생각보다 OKC 농구를 못했다. 인디애나가 그만큼 백코트도 빨랐고 턴오버의 질이 나쁘진 않았다. 라이벌 턴오버가 많이 없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턴오버의 개수에 비해서 득점으로 연결된 걸 줄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야투 시도를 OKC가 16개를 더 했습니다. 근데 야투 성공률이 38%대 너무 안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야투 성공 개수는 똑같아요, 양 팀이. 근데 3점을 인디애나가 더 많이 7개를 더 넣었고요. 자유투를 OKC가 6개를 더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에 한 점 차가 결국은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턴오버 많아도 성공한 야투 개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큰 차이는 없었고 결국은 3점을 하나 더 넣은 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봤을 때 점수를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농구는? 결국은 그렇죠. 턴오버 많이 해서 아무 상관없고 속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고 리바운드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관없고 결국은 점수를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건데 그 점수 관리에서 인디애나가 상당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경기 중에 턴오버를 많이 하면 볼 뺏기고 상대한테 점수 내주고 흐름 끊어지고 좋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턴오버 많이 하는데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진짜. 그 또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양 팀이 다 정제된 공격에서는 재미를 못 봤어요. 기본적으로 인디애나를 보면 이번 시즌 전반 최다 실책이었습니다. 야투 성공이 15개였는데 실책이 19개였어요. 그러니까 야투를 집어넣은 것보다 내가 흘리거나 뺏겨서 상대에게 내준 공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게 공을 받은 OKC의 야투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OKC의 야투가 3점 성공률 제외하고 그냥 평균적인 야투를 보면 단 한 번도 인디애나를 앞선 쿼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책은 인디애나가 훨씬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OKC가 그것들을 다 좋은 공격으로 연결시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공격 대 공격으로 봤을 때는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내가 이거를 상대방에게 꽂아넣는 득점으로 연결짓지 못하면 결국에 다시 50대 50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인디애나는 뭘 준비하고 나왔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코너에서 3점을 많이 넣는 거 그리고 네. 드리블 길게 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하프타임 때 보면은 그 얘기 나오거든요. 공 내리지 맞아요. 말고 네. 뭐 간수 그 계속 시큐리티 볼킥 시큐리티를 해라. 공을 그러니까 뺏기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안 다 들어 왜? 경기 전에 다 얘기한 건데 이게 습관이 나오는 거죠. 아. 할리버튼 같이 PQ가 높은 선수는 그걸 지키는데 뭐 오비토핀이나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 들을 때만 생각나고 플레이하러 가면 까먹는 거지. 길게 들어가다가 어이없는 패스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후반 들어서는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오비토핀이 1쿼터는 못했지만은 사실 그 2쿼터부터 이날 경기에서 인디애나가 코너 3점을 15개 중에 10개를 넣습니다. 그중에 3개를 오비토핀이 넣어줬고요. 코너 3점이 넣지면은 저번에 그 우리가 미네소타전에서 얘기했지만은 코너에 3점이 터지면 맞습니다. OKC의 수비는 깨질 무너져요. 수 있다. 근데 오늘 후반 들어서 정말 전반 그러니까 2쿼터부터 코너 3점을 제대로 잘 넣어줬습니다. 야, 오이도핀이 그래도 8개 던져서 5개 넣었어요. 예.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는 게 제가 연길 선배님과 이제 플레이오프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공략하는 포인트들을 되게 잘 준비해서 그 다음 경기에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인디애나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 게 이날 토마스 브라이언트, 오비토핀 등 코너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잡는 족족 넣어줬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 선수의 감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투맨 게임이나 바깥에서 빠지는 패턴이 있으면 무조건 코너 3점이 열릴 거다. 이거 집어 넣어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감독이 미리 이제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에 넣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전 분석들이 되게 철저하게 준비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실제로 OKC가 코너 3점을 내주는 비중이 가장 큰 팀들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디애나는 코너 3점을 가장 잘 넣는 팀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OKC 입장에서는 그 인디애나에게 거슬릴 수 있는 점이고 실제로 오늘 오비토핀이 3점을 굉장히 잘 넣으면서 잘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전반에 대한 얘기 또 좀 더 할 거 있어요? 그리고 이게 OKC가 원빅으로 나왔잖아요. 나는 이거를 리칼레 감독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아캄이 오늘 루겐 토트를 막았습니다. 그 얘기는 루겐 토트를 버리고 안쪽으로 동수를 강하게 가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텐슈타인이었으면 못했을 건데 이걸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2쿼터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1쿼터 이미 이렇게 나오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사실 루겐 토트가 3점을 잘 넣으면서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됐었지만은 그 수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골밑을 지켜보겠다는 수비를 한 거거든요. 네, 준비를 한 건데 도트가 3점을 잘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OKC가 앞서가는 이유가 됐지만은 시약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오늘 경기를 잘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도트도 9개 던져서 5개 넣었더라고요. 석점. 잘 넣었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때 잘 넣었어요. 되게. 전반에 저는 그래도 인디애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포인트를 찾았던 건 OKC는 공격이 잘 될 때마다 무조건 쉐이가 관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쉐이가 관여가 되어 있어야 OKC 야투가 잘 풀렸고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공격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빼내는 득점이 많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핸들러가 그 포지션에 깊게 관여하지 않아도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많은 압박을 받는 팀이니까 가끔씩 쿼터별로 보다 보면 할리버튼이 빠져 있고 그냥 4대4처럼 공간을 넓게 펼쳐서 하는 공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후반에 대한 좀 좋은 빌드업이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에 네. 저는 TJ 맥코넬이 제 기억에는 하프타임 시점에서 인디애나 득점 리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맥코넬이 약간 공격에 이제 본인 돌파, 본인 기량으로 득점을 해주면서 약간 거기서 숨통을 살짝 틔워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맥코넬. 그나마 제가 볼 때는 OKC의 골밑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맥코넬이에요. 왜냐면 키가 작기 때문에 드리블이 낮아서 뺏길 확률이 적고 실제로 안 뺏겼어요. 그리고 레이업도 잘 넣고 맥코넬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또 OKC가 어떻게 보면 원빅을 쓴 거는 코트를 넓히겠다는 의도잖아요. 예, 그러면서 샤이 길더스 알렉산더가 오늘 잘했습니다. 네마드가 오늘 주로 막았지만은 사실 막기 어려운 상대였고 막기 어렵고 오늘 너무 잘해줬지만은 결국 4쿼터 들어서는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쉐이가 뭐 기록적으로 보면 군계 1학입니다. 38득점.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의 흐름에 이어서 후반에는 양 팀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후반 들어서는 그 감독이 지시한 거를 이제 잘 이행을 합니다. 턴오버가 많이 조금씩 줄고요. 백코트 열심히 하고요. 예. 코너 3점 잘 넣고 이러면서 점수 차가 계속 추격. 우리가 그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라고 하잖아요. 가시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 10점 차 안쪽으로. 그러면 4쿼터 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벤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토마스 브라이언트라던가 오비 토핀도 오늘 잘해줬고 맥코넬 뭐 나오는 선수마다 인디애나 벤치는 상당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KC는 후반에 어떤 변화가 눈에 보였나요? 일단 큰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KC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야투율이었거든요.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왔을 때마다 이거를 벌려나가는 득점으로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전반에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저는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반전에 달라진 점은 딱히 없었는데 그나마 좀 유의미했던 변화는 인디애나 쪽에서 볼의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 할리버튼이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고 이걸 포지션마다 변칙적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인디애나의 볼의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시작함이 공을 주도적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서 할리버튼은 포지션에 나설 때만 나서주고 시작함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OKC와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OKC와 간격을 좁히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쉐이는 그대로였다. 쉐이가 득점을 맞받아치니까 아무리 인디애나가 쫓아가려고 해도 OKC가 쉐이 때문에 달아나고 쉐이 때문에 달아나고 이 그림이 반복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리버튼이 전반 활약에 비해서 후반은 조금 좀 덜했죠? 3쿼터 자체만 놓고 보면 외곽포가 좀 차갑게 씻긴 했어요. 3개를 던져서 3쿼터에 다 놓쳤고 4점을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드라이브에 기반해서 넣었기 때문에 조금 OKC를 추격하는 팀의 입장에서 에이스가 내야 되는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웠죠. 네. 자, 누반도가 볼 땐 후반 어땠어요? 이게 2쿼터 후반인지 3쿼터였는지가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게 시아캄이 카루소랑 매치업이 돼 있었단 말이죠. 네네. 할리버튼이랑 루도트가 맞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할리버튼이 뭔가 뭐 루도트에서 뭐 스위치해서 빅맨을 공략하는 것보다 그냥 시아캄이 카루소 그 미스매치 자체를 공략하는 게 더 공격에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아캄이 그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를 보다 보면 카루소가 할리버튼한테 가 있고 도트가 다시 시아캄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KC가 인게임 중에 약간 상대가 공격하는 패턴을 바로바로 보고 대응한다라는 그런 거를 보고 거기서 약간 한번 놀랐고요. 얘네가 매치업을 바로 바꿨구나. 그 다음에는 앞서 최영길 의원님이랑 유숙주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또 이게 유의미한 것 변화들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디애나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리버튼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포인트 가드가 있어서 볼이 순환만 되면 가장 확률 높은 공격 포인트를 찾아내요. 미스매치라든지 오픈의 3점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핸들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팀이 얼마나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냐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모든 포지션에서 에이스로 나서지 않아도 볼의 흐름만 잘 돌아보면 포인트 가드가 알아서 저기 비어있네, 쟤랑 미스매치네, 쟤 오픈 3점이네라고 그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면 인디애나는 알아서 볼의 흐름이 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고 OKC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알파이자 오메가인 쉐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있으니까 그 선수를 기반으로 한 공격을 좀 파생해서 넣으려고 했다. 이런 두 팀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후반에 그러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 흐름이 안 되니까 그 할리버튼하고 그 맥코넬까지 같이 쓰는 맞아요. 라인업도 썼거든요. 네. 스몰 라인업으로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았고요. 할리버튼에게 어떻게 보면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라인업이 됐고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결국은 3점이에요. 3점이 그 오클라호마도 잘 들어갔지만 3쿼터에 들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분야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됐고 4쿼터 들어서는 3점을 OKC 하나도 못 넣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는 못 넣은 반면에 인디애나는 3점을 꼬박꼬박 넣어주면서 결국은 추격 점수를 야금야금 따라갔고 결국 3분 이내에 들어오면 투 포지션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결국은 따라잡을 수 있는 원인이 됐고 이번 시즌 보니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가 클러치 타임에서 이번 경기까지 8승 1패입니다. 반면에 말도 안 돼요, 진짜. OKC는 5승 3패. 그러니까 클러치에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걸 오늘 경기에서 아마 OKC는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벌려야 된다. 그런 걸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OKC는 왜 못 벌렸어요? OKC가 못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인디애나가 정말 잘한 걸로? 잘했어요. 네. 자, 여기 제가 볼 때는 저도 OKC의 후반은 어땠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4쿼터로 좀 가보자면 네. 4쿼터 3분경을 놓고 보면 OKC에서 길저스 알렉산더를 제외하고 득점을 집어넣은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리버튼이 공격에 관여를 해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죠. 근데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그렇게 모든 포지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맥코넬도 있고 네마드도 있고 그러니까 볼의 흐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시스템을
이식해서 옮겨줄 수 있어요. 확률 높은 공격을 찾아야겠다. 제 득점 확률 높겠다라고 미스매치를 발견해서 넣어준다던가 키가서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OKC는 기본적으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공격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서 파생되는 패턴도 많고 득점도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게임 플랜이 단순하게 클러치 타임으로 접어들게 되면 가장 확률 높은 공격을 찾아야 되잖아요. 확률 높은 공격으로 갔을 때 불리해지는 건 OKC가 맞아요. 그러니까 OKC의 관건에서는 이 게임이 늘어지는 게임으로 가지 않게 초반에 빨리 끝내서 가비지 타임을 벌리는 게 최선의 그림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낮은 야투율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인디애나에게 빌미를 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KC가 좀 크게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봤어요? 의도적으로 좀 공격 템포를 늦추더라고요. 샤클락을 되게 소모해 가면서 지키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점 차, 10점 차를 꾸준히 리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드를 갖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시간을 보내면서 득점 차만 유지해주고 수비만 잘해도 어떻게든 이제 비벼 볼 수 있는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또 느바피큐 썸네일로도 썼는데 인디애나는 클러치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클러치만 가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디애나가 후반에 폭발적으로 터지는 걸 대비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느바노 볼 때는 이게 둘 다 사실 이게 인디애나는 공격에서 템포를 빨리 올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에서 페이스를 올려서 그러니까 둘 다 페이스가 빠른 팀인데 OKC가 강제로 본인들이 페이스를 낮추다 보니까 본인들이 낮춘 거에 본인들이 말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사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뭐 야투율로나 뭐 클러치에 뭐 몇 개 못 넣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넣을 만큼 다 넣었어요. 38득점. 38점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얘가 못 넣어서 졌다라고 할 수는 없고. 지가 할 건 다 했지.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2차전에도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2차전에 조정이 다 일어날 거고 제가 볼 때는 투빅을 좀 더 쓰는 시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뉴욕에게 힘들어했던 게 그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면서잖아요. 예. 투빅이 나왔을 때 하텐슈타인이 오늘 잠깐 나와서 공격 리바운드 잘 따냈고 리바운드 잘 따내고 잘했거든요. 네,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텐슈타인이 오펜스 리바운드 2개, 수비 리바운드 7개에서 전체 9개 잡았어요. 그러니까 9득점. 근데 모든 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투빅 안 쓰고 원빅 쓸 때 파이널에서 갑자기 다른 거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기면 명장인데 그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하던 거 하면 되는데 갑자기 상대 맞춤 이상한 전술을 짜온다고 결승전 때 전술을 바꾸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많아요. 그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라고 지금 맨시티를 이끌고 있는 감독도 옛날에 약간 소위 말하는 정말 좋은 감독인데 명장병이 있다고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 했었거든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전반전만 놓고 봐서는 야 진짜 대그널트 엄청난 명장이다 했는데 또 클러치 따는 거 보면은 왜 자기 의견을 저렇게 고수하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 제일런 윌리엄슨 그러니까 2옵션이죠. 제일런 윌리엄슨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날 야투율이 31.6%였거든요. 19개 던져서 6개 들어갔는데 저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들어갈 시점에 바로바로 끊어서 전술적인 조정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하는 선택이 시간 늘려서 셰이 1대1에 좀 파생되는 공격하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조정을 해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왜 우리가 그냥 평상시 모두 운동 아니라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하던 대로 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하던 대로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던 대로 안 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웬 이상한 애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미쳐가지고 너 그런 거라 좀 약간 되게 놀라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쿼터에 22.5초인가 남겨두고 왜 파울이냐 그냥 터치아웃이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챌린지도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시아캄이 공을 잡으러 넘어지는데 월러스가 손을 뻗었거든요. 제가 볼 때 밀었다고 봤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민 게 아니라 공을 뺏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패했죠. 근데 실패했지만 작전 시간 때 아마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점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반칙했을 때 이거 다 시나리오가 이미 써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전 시간 안 불렀을 거고 그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충분히 챌린지 걸만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을 복귀해 보면 저는 49대 51 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손을 뻗은 거에 대한 기준을 이 사람이 접촉을 해서 넘어진 거에 대한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상적인 경험에 대한 기준으로 볼 거냐 이 차인데 저는 사실 정상적인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콜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그 뒤에 상황이 인디애나가 정말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시즌 인디애나가
동점 혹은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안 불러요. 그냥 그 분위기 그대로 가서 수비 성공하면 그 타임아웃 안 끊고 그대로 가거든요. 그 인디애나가 수비 마지막 길저스 알렉산더가 네마드한테 부딪혀가지고 그 슛을 실패하는 장면 뒤에 할리버튼을 보면 그냥 가라고 손짓을 해요. 그리고 공이 오고 득점을 집어넣거든요. 그런 일련된 과정들이 물론 그 짧은 시간 안에 있는 거지만 저는 그런 장면들을 다 경기 전에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할리버튼의 샷 자체는 굉장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 기적들은 다 준비된 것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클러치 때 제가 좀 이제 흥미롭게 봤던 거는 볼을 이제 보통 할리버튼이 가장 많이 쥐고 있잖아요. 근데 클러치 때 사실 마지막 슛 빼고는 네마드가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결국 OKC가 전부 다 스위치를 하면은 남는 게 1대1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할리버튼보다 네마드가 낫나? 라는 판단을 한 건지 뭐 감독이 어떻게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네마드가 SGA 앞에서 중요한 스텝백 3점을 또 1대1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다. 네마드가 잘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마드는 오늘 왜 이렇게 잘했어? 이게 아마 공수에서 모두 구조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수비에서는 일단 에이스 핸들러에게 갖다 붙여서 막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상대 에이스의 체력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지난 뉴욕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브런슨을 틀어막기도 했고 공격에서는 기본적으로 할리버튼이 많은 방면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상대적으로 상대 1대1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1대1로 자유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네마드한테 1대1로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자. 그리고 그 매첩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면 OKC 입장에서는 오케이. 쟤한테 1대1 먹히는 건 오케이. 할리버튼만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짰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에서 네마드는 인디애나의 시스템 받는 환경을 굉장히 잘 이용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기님 볼 때 네마드의 오늘 플레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마드 4쿼터에 정말 잘해줬고요. 경기 진짜 운영 잘했어요. 잘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14득점. 할리버튼과 똑같은 득점을 올렸고요. 수비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브런슨도 잘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맡겼을 텐데 다음 경기에는 아마 좀 도움 수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마드가 공격에서는 오늘 100%다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쿼터에 인디애나가 3점슛을 6개 넣었는데요. 다 잘해줬습니다. 니스미스도 하나 넣었고요. 마일스는 2개 넣었고 네마드 하나, 오비토핀 2개. 이러면서 마지막 그 할리버튼이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밥상은 나머지 선수들이 다 차려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디애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6명.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OKC가 물론 이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8득점으로 많이 몰렸지만 그 선수 포함해서 지금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차이가 나네. 공격의 유기성에서도 4쿼터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했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이기면 장땡이긴 한데 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이제 농구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면 히어로 볼,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한테 1대1을 맡겨거나 그 사람한테서 파생되는 공격에 의존하는 게 맞냐, 아니면 유기적으로 좀 잘 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유기적인 공격을 하는 게 낫냐라고 이제 싸우잖아요. 오늘 인디애나를 보면 4쿼터에 득점한 선수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많은 멤버들이 득점을 해줬어요. 근데 OKC를 살펴보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4쿼터에 10점을 넣었고 제일런 윌리엄스가 8점을 넣고 그 뒤로 5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투펀치한테 많은 걸 기댔다는 건데 문제는 제일런 윌리엄스 4쿼터 야투율이 42.9%였어요. 3점 야투율이 아니라 그냥 야투율이 42.9%였는데 이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였고 기본적으로 길저스 알렉산더가 더블팀을 받는 상황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10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압박을 다른 선수들이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4쿼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지 못했다. 반면 인디애나는 마지막 쿼터로 갈수록 볼의 흐름이 살아나면서 에이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들이 전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봅니다. 네. 인디애나가 앞서간 리드 시간이 결국 이제 승부를 결정졌지만 몇 초 앞서갔어요? 야, 0.3초 0.3초 앞섰습니다. 마지막 0.3. 그러니까 47분까지 이기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0.3초를 넘기고 뒤집어졌고 사실 그 뒤에 남았던 타임아웃은 0.3초였기 때문에 림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니까 톡해서 넣는 거 아니고서는 못 넣는 슛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큰 의미가 없었고 멘트가 좀 맛있었던 게 저랑 이제 르반도님이랑 채팅창에서 이제 서로 그 슛 들어가면서 카톡을 했는데 엠반도님이 first lead of the game, 그러니까 경기의 첫 번째 리드. 그리고 제가 그다음 카톡을 했죠. last lead of the game이라고. 네, 마지막 리드였다. 진짜. 네.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3초를 리드로 잡은 걸 승리로 만들었다. 예. 네. 오늘 게임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혹시 빼먹은 이야기들 있으면 그리고 1쿼터 막판에 OKC가 지역방 한번 살짝 또 보여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건가 시리즈에서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애나가 많이 준비한 것 중에 오늘 안 된 거는 그 얼리더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속공 상황에서 시약함이나 터너가 빨리 나가 있으면은 거기서 포스트업을 작은 선수들 하는데 그게 패스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마 그거는 조금 더 노려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인디애나가 오늘 이겼기 때문에 2차전은 아마 OKC가 벼르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다 지고 나가면은 큰일이지. 어렵고요. 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원정에서 열린 1차전 다 이겼더라고요. 2전 전승이어서 3전 전승이 됐습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올리면서 반면에 OKC는 연패가 없습니다. 이 플레이오프에서 이번 시즌 전체에서 연패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패를 안 당한 팀이기 때문에 2차전은 인디애나도 반드시 잘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이전에 이제 연길 선배님이랑 둘이서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2차전의 포인트는 그 다음 경기에서 1차전에 보였던 약점들을 얼마나 잘 메꿔서 오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그렇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기긴 했지만 사실상 OKC가 이겼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즉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그렇게 4쿼터에 압박을 받고 제일런 윌리엄스가 부진해도 OKC가 이길 확률이 지극하게 높다라는 걸 오히려 증명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기가 매번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디애나 입장에서 분명히 준비를 다르게 해와야 돼서 올 거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 매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설마 다 버저비터 4차전 다 버저비터로 이기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꾸 이제 뒷얘기 마저 해주세요. 제가 장난친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핸들러들의 활용 방안을 어떻게 꾸려올 것인가 이게 좀 많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메인 핸들러로 나서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넓게 벌려서 이제 다른 핸들러들이 공격에 나서는데 OKC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준비를 해올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기조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낮아도 이길 수 있어라는 거를 1차전에 가져갔던 걸 그대로 굳건하게 밀고 갈 건지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반도 오가 볼 때는 예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일스 터너와 챗 홈그렌의 대결이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는 빈맨끼리. 바람입니다. 오늘 챗 홈그렌이 야투 9개를 던졌는데 2개밖에 못 넣었어요. 그리고 3점은 1개 시도해서 못 넣었고요. 저는 홈그렌이 3점 시도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했는 게 오늘 홈그렌이 골밑을 공략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터너가 그 림 프로텍션을 너무 잘해서 득점을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터너를 공략하기에는 퍼리미터, 그러니까 골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뭐 홈그렌이 터너를 밖으로 빼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홈그렌이 3점을 조금 더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그러지 않아도 OKC가 경기를 잘 끌어가긴 했지만 홈그렌의 사용처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터너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세 분께 공개 질문 드립니다. 할리버튼과 셰이를 제외한 2차전에서 활약할 선수, 기대되는 선수 두 선수를 제외하고 인디애나는 역시 할리버튼 빼고. 시약함이고요. 네. 시작함.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이번에 그 월러스를 선발로 썼잖아요. 네. 근데 온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13입니다. 이건 실패한 실패죠. 작전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는 투빅을 좀 더 가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고 투빅을 쓰되 하텐슈타인이 꾸미져 있으면은 채 홈그렌이 외곽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홈그렌이 좀 더 외곽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빅 라인업으로서 시약함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얼리 더긴을 하려고 했는데 OKC 손질 때문에 실패한 거지 홈그랜이 수비를 잘해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홈그랜 원빅은 OKC도 분명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가 막 프레임이 엄청 두껍다거나 개인이 엄청 많은 득점을 넣는다거나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구조적으로 부담이 되려면 옆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저도 시작함의 활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OKC는 다음 경기에서 투빅의 시간을 늘려서 올 거예요. 그럼 오늘처럼 시작한 미스매치를 찾아서 파워를 얻어낸다든지 이런 확률이 줄어들 거잖아요. 이 환경이 마련됐을 때 시작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함을 자, OKC에서는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OKC에서는 제일런 윌리엄스죠. 오늘 경기 굉장히 야투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셰이가 많은 압박을 받았을 때 이 선수가 더 높은 확률로 득점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 차로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넣지 못하면 이 팀이 이렇게 해도 진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2차전에서는 이 옵션인 제일런 윌리엄스의 공격적인 활약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현은 OKC에서 한 명 고르자면 OKC에서 제가 아까 채 홈그렌 얘기했었죠. 채 홈그렌이 더 잘해줬는데 근데 제일런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부담이 지금 커요. 왜냐하면 스몰 라인업이기 그쵸. 때문에 빅으로 뛰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할리버튼을 맡기도 했었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공격적인 부담은 조금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홈그렌이 좀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각 팀당 한 명씩 골라봐요, 누반도님.
저는 이제 시아캄 얘기를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비토핀 하겠습니다. 오비토핀. 왜냐하면 이제 인디애나가 사실 이제 마일스 터너가 쉴 때 시아캄과 오비토핀으로 어떻게 보면 스몰 라인업을 돌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스몰 라인업을 돌릴 때 뭔가 하텐슈타인이 나와서 막 공격 리바운드를 다 잡고 막 이렇게 골 밑에 쓸어 담을 때 인디애나는 뭘 챙겨가야 되느냐? 이 빅맨 선수들이 쏴주는 3점에서 많은 걸 얻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비토핀이 계속 이 3점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 오늘처럼 막 60%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40% 아니면 뭐 평균치라도 계속해서 3점을 넣어서 OKC에게 뭔가 저거 막아야 되는데라고 부담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이제 인디애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OKC에서는 오비토핀은 뭐 오늘처럼만 해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훌륭하죠. 이거. 사기죠, 사기. 또 사기까지? 아니 왜냐면 그 미네소타랑 OKC 리뷰할 때 위원님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코너 3점이 안 들어가는데 OKC를 제어하는 건 되게 어렵다. 왜냐면 OKC가 기본적으로 핸들러를 강하게 쪼거든요, 진짜. 실책 유도하고 앞선에서 나가서 속공 나고 이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핸들러에게 받는 압박을 줄이려면 구조적으로 코너에서 넓혀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탑이나 45도에 있는 핸들러들이 압박을 덜 받거든요. 근데 오늘처럼만 진짜 오비토핀이나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해주면 인디애나 너무 땡큐죠, 진짜. 너무 좋죠. 그래 오늘처럼 해주는 걸로 합시다 그냥. 돈 드는 거 아닌데 뭐. 자 또 OKC에서 한 명 고르자면. OKC에서 제일런 윌리엄스랑 채 통그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카루소 오늘 수비에서 너무 잘했고 물론 야투 좀 못 넣었다고 하지만 뭐 카루소가 공격에 중요한 선수, 그러니까 공격에 큰 롤을 차지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좀 이 옵션으로서의 뭔가 효율성 정도는 챙겨주고 채 통그랜의 사용처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이 보기에 2차전을 전망해 봅시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전 2차전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차전. 예. 유기자? OKC가 연패가 없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있었다 그러잖아. 그건 정규 시즌. 아니 어쨌든 그리고 인디애나는 원래 1차전에 항상 역전으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항상 모든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컴파 파이널까지 크게 뒤집혔던 두 자릿수 점수로 뒤집혔던 경기를 항상 뒤집었던 전력이 한 번씩 꼭 있었습니다. 2차전은 그거 안 나온다. 저는 1차전에 안 쉬었던 것들을 만회하는 힘이 더 크다고 보고 기적을 바라는 것보단 만회하는 OKC가 대승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도님은 뭔가 다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무조건 다르게 얘기하네 이제. 쉐이가 항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절대 두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OKC가 그렇게 나오겠지만 뭐 다른 대답을 원하신다면 아니야 그냥 느낌 그대로. 그래. 아니야. 근데 그래도 저는 인디애나의 흑마법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인디애나를 뭔가 언더독으로서 조금 더 응원하는 마음이 들어간 건 맞지만 에런 니스미스나 에런 니스미스 뉴욕전 때 뭐 3점을 4쿼터에만 6개 넣었죠. 사실 인디애나가 굉장히 예상치 못한 활약들이 튀어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한 번 더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우승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탑독이랑 언더독 경기라서 그렇지. 수치상이나 이런 확률상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OKC가 맞아요. 유리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근데 그렇죠. 오늘 경기처럼 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빌드업의 이런 역전승이 진짜 르반도님 말대로 내 경기 내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섣부르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재미가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상대로 되면 재미없지. 참 저는 원래 그래서 이 클러치에 대한 표본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전부터 준비를 잘해온 팀들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3쿼터까지 경기 내용이 더 좋았던 팀이 이긴다고 늘 믿는 편인데 이번 시즌 인디애나를 보고 약간 그런 신념이 깨진 것 같아요. 믿지 마. 클러치 믿어서는 안 돼. 클러치에 대한 클러치에 더 강해지는 분명히 그런 포인트들이 뭔가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물론 정규 시즌의 맞대결 성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경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나 봐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정규 시즌에는 그 인디애나가 이전 전패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플레이오프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맞아. 그리고 특히 큰 경기 파이널은 또 무대가 또 다른 플레이오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무대이기 때문에 신기해. 알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지금 1차전 끝나고 바로 뭐 시간 얼마 안 지나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어때요? 좀 보신 거 있어요? 세 분?
미국도 뭐 난리 났겠지 뭐. 일단 수치상으로 나온 건 5초 남은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상황에서 5초 남은 상황에 앞서거나 동점을 만드는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네. 1등이 이제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8번이고 몇 번? 8번입니다. 8번. 2등이 인디애나의 레지 밀러 5번입니다. 아하. 그리고 공동 2위가 지금의 할리버튼 또 인디애나고 5번이에요. 그게 또 팀의 전통인가 보다. 근데 그 중에 4번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나왔습니다. 아 진짜? 1라운드, 2라운드 컨퍼 파이널까지. 5번 중에 네. 4번이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5번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 4번의 기적을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리버튼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클러치에 대한 강한 심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전 증명한다고 좀 봅니다. 몇 번 더 하자 그냥. 그 아까 제가 얼핏 보고 왔는데 게시판에서 보니까 올 시즌 할리버튼이 마지막 슛 동점 내지 역전을 할 수 있는 슛을 8번 던졌는데 그냥 7개를 넣었대요. 와우. 이거 강심장인 거죠. 네. 파이널 역사상 이제 3분 남기고 9점 차 이상의 점수 차에서 다시 역전을 해낸 팀이 지금까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생겼죠. 인디애나가 3점이래. 3분 남았을 때 9점 차에서 오늘 그대로 역전을 해내면서 181패에 1승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파이널 역사에. 진짜 기적 같은 팀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15점 차를 뒤집은 거잖아요. 오늘 최점차가 그쵸, 그쵸, 15점, 15점 차를 마지막으로 뒤집은 파이널이 2011년 댈러스 11년. 매버릭스. 그때 감독이 리 칼라일입니다. 와. 델러스 얘기가 또 좋아한다 또. 리 칼라일 표정을 감독 숨기고 표정 봤어 내가 지금. 표정을 잠깐 봤다고 내가 지금. 포커페이스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리칼라일 감독이 오늘 저는 장점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감독이 원래 핸들러에 대한 활용폭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고 원래부터 약간 좀 전력이 좀 평범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언더독을 데리고 성적 내는 걸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에요 원래. 근데 대근얼트가 오늘 당했죠. 투빅 쓰던 거 원빅 바꾸고 약점을 가리려고 했는데 안 가려졌고 그게 지금 어쨌든 아쉬운 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감독의 지략 싸움을 보는 것도 저는 2차전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의 승자는 내가 보기엔 경기 종료 3분 전부터 본 시청자들이 진짜 승자야. 그쵸. 전반 끄고 왔다가 이제 그만을 딱 틀었는데 인디애나가 승자가 아니고 라이브로 본 마지막 3분 본 패자는 사람이. 확실해요. 패자는 마지막 끝났다 하고 이런 패자들. 이 쿼터까지 보고 TV 끈 사람. 완전 루저야. 물론 팀 네임밸류나 마켓 규모로 보면 두 팀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경기 내용 안으로만 보죠. 그러니까 인게임 포인트로만 보면 두 팀이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흔히 말하는 뒤가 없는 농구라고 하잖아요. 이게 빠르게 달리는 페이스도 그렇고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두 선수가 다 백코트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린 선수라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다득점을 하는 팀이 두 팀 만났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파이널 시리즈다. 그러니까 비교 요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을 공유하지만 그만큼 장점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다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스타일 비슷한 팀 만나서 싸우는 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미묘하게 달라요. 달라요. OKC 같은 경우는 어. 수비 다음에 속공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른 내달리기, 닥치고 달리기. 왜 저 이거거든요. 사람들도 그렇잖아. 나랑 네. 비슷한 인간 만났을 때 상대하기 쉽지 않잖아. 그리고 두 팀이 이제 되게 날카로운 분석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이 갖고 있는 팀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가 잘하는 걸 알아도 뭐 라인업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변형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은 로테이션의 활용폭도 굉장히 넓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난 영상들을 말씀하셨지만 나노 단위로 포지션마다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나노 단위로. 왜냐하면 진짜 포지션마다 바꾸고 포지션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또 소소한 포인트들을 통째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전략 싸움을 뭔가 체스에 비해서 체스 그쵸, 매치라고 그쵸.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케시랑 인디애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전략폭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다른 팀을 예시로 들기 좀 그렇지만 이제 1라운드에 탈락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근데 빅맨이 없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빅라인업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팀들이 알겠습니다. 페이지 있었는데 안 썼잖아. 그래서 근데 뭐 불만이 있었잖아. 그거는- 불만이. 자칫 글쎄요, 잘못하면 뭐 감독 마음에 안 내 무덤 내가 파는 경우가 생겨요. 헤이즈는 빅맨도 아니다. 이걸 뭐 뛰고 싶으셨겠죠. 근데 뛰고 싶으셨겠죠. 감독님이 그러라는데 뭐 까라면 까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1차전 진짜 예상치 못했는데 저는 이번 1차전만 갖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인디애나 팬이나 오클라호마 팬이나 상당히 많아진 진짜 것 같아. 많아질 팬들이 거예요. 많아질 것 같아. 인디애나 특히나 팬들이 인디애나. 특히 특히 할리버튼 인디애나. 팬들 되게 맞아.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저 진짜 유니폼 사고 싶어요 지금 할리버튼. 아니 왜냐면 보여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3쿼터까지 미미해도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내가 항상 하겠다라는 걸 오늘 경기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또 OKC도 맞춰서 아니 내가 일찍 끝날 거야라는 스토리 라인은 올 수도 있고 네네. 인디애나는 지금처럼 기적으로 맞대응하는 이런 서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이 진짜 재밌는 파이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나 지금부터 인디애나 팬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 오늘부터 변심해서 인디애나야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 팬분들이 많아주셔가지고 느바비큐 전체적인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시리즈는 5차전 만약에 OKC가 이긴다고 해도 5차전까지 가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아니 왜 5차전까지 확정이야. 인디애나 4승으로 끝날 수도 있지. 인디애나 무시하는데. 뭐 최연은 다음 다 2차전 OKC가 이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디애나 팬분들이 생긴다면 4대 0은 당연히 보시겠지만 인디애나가 지더라도 시리즈는 5차전까지 그렇죠. 가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경기가 나오면 또 유입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실 그 1990년대에도 인디애나 팬들 많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레지 밀러가 레지 밀러. 워낙 많은 서사를 쓰니까 인디애나 팬들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아마 할리버튼이 이 레지 밀러가 했던 역할을 이번 시리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사를 어떻게 보면 할리버튼이랑 인디애나 그대로 밟고 있는 거죠. 항상 어떻게 보면 언더독의 입장에서 있던 팀이 반전 역전 이렇게 파이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포인트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파이널이 정규리그 MVP가 파이널 무대를 밟은 지 무려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직전에 있던 기록이 2015년에 스테픈 커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스테픈 커리는 정규리그 MVP 입장에서 와서 우승까지 땄지만 지금 정규리그 MVP는 어쨌든 쉐이 기ൽ스 알렉산더잖아요. 쉐이 기ൽ스 알렉산더, 그러니까 OKC 팬들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가 굉장히 눈길이 가는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테픈 커리가 썼던 9년 전의 역사를 지금 OKC가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두 팀 입장에서 그 어느 카드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매치가 될 것 같다. 네,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OKC를 응원하는 팬들도 많겠지만 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언더독 하는 팀에게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가죠. 가잖아요. 마음이 가죠. 그 네. 우리뿐이겠냐고 미국도 그렇겠지. 아마 다른 두, 사람들도 다 그러겠지. 두 팀의 팬이 아닌 사람들은 언더독을 응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 다음에 우리 저 인디애나 얘기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보니까 뭐 NBA 계정 프로필 사진 바꿔가지고 할리버튼 얼굴로 바꾸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 1차전부터 이렇게 재미난 파이널이 펼쳐지니까 2차전, 3차전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이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누가 이기든지 7차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막 141대 140 이렇게 막 승부 갈리고 막 151대 맞아요, 150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TV를 못 떠나게 하는 경기를 우리 7차전까지.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그럼 우리 7번 와야 되는데. 리뷰를 7번 해야 되긴 하는데 아니 아까 보니까 유석주 기자는 막 벌써 표정이 막 할 말이 너무 많아 막 입안에 이야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큰 경기가 누가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실책을 줄이느냐 그런 싸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열어 줄이는 거. 실책 많이 했는데 이겼잖아요 인디애나가. 예, 실책. 이건 이상한 경기야 사실은. 아니 이상한 경기가 아니라 그럼 기록을 찍어서 찾아보면은 답이 네. 나오죠. 대신 리바운드의 싸움에서 4개 차이가 17개 차이가 났습니다. 예. 리바운드. 예. 아 그렇죠. OKC가 39개, 인디애나가 56개 많이 차이가 났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리바운드를 못 잡아서 진 거가 되는 거죠. 실책은 많이 했지만. 예.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로 보자면 오늘 경기 최다 리바운드가 터너가 아니에요. 그 니스미스가 제일 많이 리바운드를 잡았고 그 다음이 터너인데 터너랑 시아캄인데 시아캄이랑 같은 비율로 리바운드를 잡은 선수가 할리버튼입니다. 근데 보시면 시아캄이랑 할리버튼은 어쨌든 팀의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에게 공이 빨리 가서 빨리 전환해서 인디애나가 빨리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실책이 많아도 빠른 농구를 해도 인디애나가 원하는 빠른 농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디애나는 내줄 거 내주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농구를 4쿼터까지 끌고 가겠다. 그렇지. 이게 또 보였던 거죠. 실제로 또 클러치에서 이게 1점 차로 만드는 거였나? 시아캄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잡아서 맞아요. 골슛을 넣었거든요. 그게 또 리바운드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빠른 농구를 하지만 상대를 말려주기는 빠른 농구를 해요. 보통 인디애나가 빠른 농구를 가장 많이 가동할 때가 뒤처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없이 페이스를 빠르게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페이스나 체력전에서 밀려버리면 그렇게만 5점, 10점 이렇게 먹히다가 역전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우리가 질 때 빠른 농구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혀도 우리가 넣을 점수로 얻는 이득이 더 커라는 걸 감안하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역전이나 기적 같은 경기로 이어졌고 그것들이 지금 파이널까지 가는데 그렇겠죠. 서사를 쌓았으니까 네. 이걸 아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기조로 계속 농구할 겁니다.
인디애나 공격이 또 막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핸들러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나머지가 그냥 잡아서 3점 쏠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미친 듯이 움직여요. 자꾸 그 핸들러가 움직일 때 빈 공간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수비 커버리지를 가져가는 선수들이 미친 거지. 뒤에서도 움직이고 여기 핸들러도 움직이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스위치를 해야 되는지 뭐 드랍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뭐 수비 전략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움직임을 본인이 5명 전부 다 옳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헛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OKC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핸들러나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손질해가지고 뺏어내는 걸 제일 잘하는데 그러려면 수비 동선이 중요하거든요. 위치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디애나처럼 모든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 동선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강점에 대한 그 압박의 난이도가 4쿼터가 될수록 체력전으로 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2차전은 우리 저 유석주 기자랑 최현길 위원은 OKC 승리를 예측하셨고요. 그렇죠. 우리 느만도님은 저 피닉스랜다 인디애나 승리를 예측하셨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기적이 2번 일어날 확률보다 안 됐던 것들을 고쳐할 확률이 더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사실 그처럼 어때요? 안 되지. 아 이게 머리로 뭐 계속 대답이 영혼 없는 대답이었구나 인디애나는. 내가 계속 OKC를 말하고 있는데 심장이 인디애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게임을 길게 보고 오래오래 보려면 원점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런 재밌는 경기를 많이 봐야죠. 그렇지. 네. 그래야 인디애나도 좀 뭘 바꿔오고 어. 그래야 3차전도 또 재밌고. 그래서 OKC가 이기는 거죠? 갈 거면 쉽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자, 오늘 NBA 파이널 인디애나와 OKC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마치겠고요. 저희는 2차전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느바베큐 끝!